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연예인 마스크 쓰고 오셨습니다. 네. 예, 이춘희 발행이님. 네. 안녕하세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 마스크 쓰니까. 까만 마스크. 이게 요즘 세상에 마스크 모자. 때문에 그 외모가 점점 좋아 보입니다. 원래 오늘 마스크 쓰셨었는데 우리 손주령 그 이사님, 평가 이사님. 네, 쓰고 왔죠. 네, 네. 카메라 없잖아. 네. 그 마스크 미녀? 마스크 미남 저게 유행어래. 될 것 같아요. 예, 마스크 미녀, 마스크 미남 있어. 오늘 발행이님 마스크 미녀십니다. 네. 세수를 안 하고 와서요. 그래서 요즘 집콕이라. 마스크 미녀가 되셨구나. 네. 아이고 이거 정말 3주예요. 3주면은 네.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보통 원래 법적으로 1주, 그 다음에 2단계가 2주 이렇게 돼 있어서 토탈 저희가 3주.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살짝 그 부분에 대한 예측 방송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저는 좀 원래 법적으로는 1주, 그 다음에 2주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뭐 일주 왜냐하면 수업 결손이라는 게 방학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1주 선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아주 시원하게 3주가 됐고요. 중국은 5월까지래요. 근데 중국은 지금 텐센트에 얘기해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3개월 만에 만들어서 전 중국에 지금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뿌려서 온라인으로 지금 학교가 개설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뭔가 기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나. 1대1로 이렇게 그 학생들하고 그 온라인 첨삭 혹은 온라인 학습 지도를 이제 진행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강이랑 온라인 학습 지도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강의는 조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강의적인 형태의 일방적인 요소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학생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켜놓고 걔가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1대1 어떠한 그 온라인 학습에 관련돼서 면대면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냥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보는 거랑 그 예를 들어서 화면을 놓고 학생들이 뭐 라이브톡이라든가 그 이런 과정으로 구글 행아웃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과 학생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한 거 질문하고 하는 어떠한 과정들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생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자기가 질문을 한 10개쯤 딱 만들어 놓고 있다가 바로바로 확 이야기하니까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이 이제 그 학생이 한 질문을 받아줄 때는 그 학생만을 위한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아니면 사실 인강이 실효적인 형태의 학습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좀 효과를 그쵸. 좀 보기엔 좀 아쉬움이 있는 어떠한 내용이죠. 예. 대형 학원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깊은 생각 수학학원 같은 경우 뭐 그 선행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온라인으로 전부 다 무료 강의 깔아주고 뭐 그런. 발행이님도 기사 실어주셨던데. 예. 발행이님 기사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돼서 감사도 카톡 왔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당국의 입장은 방학을 뒤로 미루겠다. 방학을. 네, 방학을 3주간 뒤로 미루고 학사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에서 약간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여름방학이 없겠죠. 3주의 마지노선은 고3이고요. 예. 고3은 지금 현재 계속 일정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거고 고3이 3주가 지나고 나면은 수능을 연기해야 돼요. 수능을 연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학사 일정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수능을 연기한다는 것은 대입 일정이 연기되는 거고 이거는 생각 외로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교육당국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머지 고1, 2, 뭐 그다음에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방학을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소비적인 지금 청원도 올라왔던데요. 수업 어떤? 일수를 조금 줄이자. 네, 법정 네. 수업 일수를 예, 줄이자. 예, 예. 그럼 법으로 정했는데 그럼 법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게 비상 상황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방학은 보통 그 다음 학기 선행을 좀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없이 바로 2학기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당황스러운 학생들이 있어서 차라리 수업 일수를 좀 불가능할걸요. 네. 그래요? 왜냐면은 교육과정 커리큘럼상 네. 해야 될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그 결국은 법정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법정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법정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법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에 그럼 뭘 빼요? 못 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법정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정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든 과목에서 다 빼야 되고 빼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회 통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최선의 정책은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선의 정책은 방학을 뒤로 미루는 과정. 요 외에는 사실상의 대안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학을 뒤로 미루면 3주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3주를 미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3주를 미뤘다고 해서 학사 일정이 똑같이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5월 달에 그 부모님을 위한 효 100일 예를 들어 효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걸 6월에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5월 달에 해야 될 행사들이 또 5월 달에 겹쳐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마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안 보려는 학교들도 권고사항이니까 우리는 수행평가로 대체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적 결손이 지금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학습적 결손의 문제가 또 되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학교와 학원의 학생들이 없는 대신 스타벅스와 PC방의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일부 학생들은 독서실 공부, 독서실 집 이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학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우리 애들이잖아요. 다 우리 학생들인데. 되게 그 신경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학교 입장에서는 개학과 동시에 막 과제를 막 내시는 학교들이 좀 선진적인 지금도 움직이는 과제를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과제를 내준 학교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왜 학습적인 형태를 계속 던지지 않으면 애들이 집에서 열심히 잘 안 할 수 있으니까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사 일정을 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율적 범위 내에서 좀 밀도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일정이 어떤 경우에는 겹치는 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그냥 똑같이 뒤로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논리인 거고요. 그렇죠. 똑같이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학사 일정만 뒤로 미뤄지는 것이지 학사 일정이 운영되는 내부에서의 어떤 그러면 프로그램적인 쉽게 문제는 말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방학이 지금 뒤로 밀린다는 거는 방학하고 나서 며칠 있다 계약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2학기 시작은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육당국의 입장은 그렇게 지금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또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나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량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학을 2주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은 한 1주 되겠네요. 1주. 네, 일주나 열흘.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한 4, 5일 정도 더 방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그 4, 5일의 범위만큼 학사 일정을 좀 땡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거고요. 심리적으로 이미 늦었어요. 심리적으로 이미 이번에 학사 일정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초반에 학사 일정을 빨리 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죠. 저는 사실은 2학기 때는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1학기죠. 여름방학 전까지. 그리고 문제는 4월달, 5월달이라고 봐요. 네, 4월달, 5월달. 중간 기말은 그러면은 그대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대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5월에 예를 들어서 5월에 원래 중간,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5월의 중간 뭐 예를 들어서 뭐 7월 7월이나 8월에 뒤로 밀어서 기말 8월에 이렇게 될 수도 보겠다. 있겠네요. 네. 7월 말. 네, 7월 7월 말, 말. 8월 원래 7월 말에 기말을 봐야 되는데 뭐 7월 중순이나 이때 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교들도 있겠죠. 그래 그만큼 일주일 정도는 학사 일정이 땡겨지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예측하는 거는 대안이 없어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 뭐 법정 수업 시수를 줄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방학을 없애고 뒤로 미루라는 게 오히려 현실적 가능성이 그럴 것 있는데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4월달, 5월달, 6월달이에요. 요때 가장 아마 혼란스러운 학사 일정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방학이 너무 길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자율적인 형태의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계약 이후에 갑자기 이제 밀어닥치는 이 텐션을 과연 애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3주가 갑자기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방학이잖아요. 제가 지금 연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중3이랑 저기잖아요. 초. 아 그렇구나. 아침 학부모님. 8시. 아침 8시 일어나요. 학부모님. 8시 일어나서 책상에 같이 앉아요. 그래서 4시 20분까지야. 그러면 왜요? 아 지금 이제 학교처럼 똑같이 살자. 하려고요. 학교처럼 똑같이 살자. 미쳐요, 막. 아빠가 제일 힘들지 뭐. 힘들어요. 초등학교에는 저항해요. 초등학교 애가 지금 가장 지금 아니 루즈해질까봐 지금 그렇게 미리 훈련하시는. 네, 저희는 뭐 자기주도 학습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아이가 갑자기 지금은 체육 시간이야 이러면서 체육을 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학생이 갑자기 체육 시간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 외로 학부모님들이 좀 고통스럽겠구나. 고통스럽겠네요. 듣기만 해도. 우리 집 대학생은 11시에 일어나는데. 그렇죠. 아침에. 그리고 뭐 냅둬도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래 너 좀 쉬어라. 자기가 지금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본 지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멍 때리고 여유로워 좋다는데요? 네, 즐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참에 휴학할까 이러더라고요. 다양한 주장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거는 그러니까 수업 일수가 뒤로 미뤄지면서 4월달, 5월달, 6월달 혹시라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 중국은 5월까지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인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더 최악의 상황은 여기서 더 밀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손대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혼란이 입시 이제 일정이 다 어긋나지게 되죠. 그거는 조금 감당하기가 여러 갈래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행정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재작년인가요? 그 포항 지진으로 일주일 수능 미뤄졌죠. 네, 그렇죠. 한 번 미뤄져서 그런 건가. 한 번 했는가 되긴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대학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했었죠. 그쵸. 근데 뭐 지금은 미리 이제 예측이 된 거니까 그리고 뭐 근데 사실은 여기서 3주가 더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약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뭐 내년 2월에 나는 거죠. 3월 말은 정리되겠죠. 이 사태가. 뭐 이제 보니까 오늘도 뭐 확진자 수가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심리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주가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학교들이 좀 학사 일정을 좀 선생님들 빨리 협의를 해서 학교 홈피나 이런 쪽에 빨리 좀 알려서 아이들이 지금 쉬고 있는 이 기간에 그래도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뭐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멍한 시간, 자기 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학생들 열에 자기주도 학습이 몸에 딱 익혀져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학사 일정을 빨리 밝혀주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학습을 해갖고 계약 후에 이런 진도가 나간다는 걸 좀 알려주면은 미리 빨리 좀 그걸 공개해줘서 각 학교에서 그걸 공지해 준다면 최소한 그 부분을 보고도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방향성만이라도 알려준다면 좀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수행평가도 빨리 발표해주고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EBS하고 빨리 연계해서 온라인 강좌도 듣게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주는 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3주라는 시간이 각 과목별로 치면은 진도가 되게 많이 나가는 진도인가요? 몇 단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과목마다 이제 뭐 다 차이가 있겠죠. 그거는 또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신학기는 처음부터 나가진 않고 신학기는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좀 이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그렇게 진도가 처음에 이렇게 무리하게 빼지는 않았었어요. 항상 보면은. 근데 지금서부터는 무리하게 빼는 거죠.
그래야죠.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이제 급하면 학습 결손이나 그 다음에 네. 학습 결손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의 이제 되게 루즈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긴장이 이제 한 3주 쉬다가 보면 방학이잖아요. 미칠 그러니까 거예요.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이 갔을 때.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니 그거야 뭐 학부모님 입장 속에서 아니죠.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가장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형들한테는. 사실상 생활 습관을 온전하게 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좋은 게 뭐냐를 찾기보다는 내 아이가 어떤 처지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잘 됐어요 이러면서 이 기간에 제가 뭘 끝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 독서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아주 극히 최상위권 학생들인 거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1대1 그 온라인으로 학생 관리나 어떠한 질의응답을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활용들을 하죠. 결국은 자기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건강과 위생만 신경 써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늦게 일어나고 아침에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원들이 이제 인강을 준다고 하지만 인강 플러스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강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고 받는지 안 받는지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뭔가 안전한 어떠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면은 학생들을 이렇게 좀 대면으로 접촉하든 아니면은 그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을 좀 확인하든 이런 학습적인 과정들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학생들이 이제 그 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안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있어서 저는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때 자고 제때 학교 갈 때처럼 일어나는 거. 애들은 그게 늦게 시작이죠. 자겠죠. 애들은 늦게 잘 테니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깨워서 식탁 앞에 앉혀. 안 먹는다고 할 거예요. 안 먹으면 물 한 잔 먹고 책상에 앉아라고 얘기해서 그 아이가 책상에서 자든 뭘 하든 어쨌든 아침을 함께 일어나는 게 생활 습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 싸움에서 지면 못해요 그냥. 그렇죠. 이 싸움에서 지면 못해요. 아침에 그 일산 호수공원 운동하는데 오늘 의외로 그 부모님하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운동하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율동공원에도 많아요. 중앙공원에도. 아 네. 그래요? 그죠? 네. 저는 3일째 다시 운동 시작했어요. 확진자가 안 달리려고. 요즘 농담 중에서 네. 확진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확 쪘다고. 확 쪘다 이렇게 요즘에 해서. 나름 일산이 청정구역이에요. 100만 인구가 100만인데 네. 확진자 6명.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위험지대였던 제주도는 2명입니다. 그 많은 중국인들이 왔다 갔는데 도대체가 왜 거기 2명이고 더 청정 지역 말씀드릴까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안산 0명입니다. 0명. 와 거기는 왜 그래요? 다 도망갔나? 대림동도 0명이라는데. 대림동 0명. 그래서 내가 뭐지? 그래서 왜 중국 사람 피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보다 조선족이 그분들 중국인이에요. 그래요? 저는 조선족 분들을 그냥 중국인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왜 그분들이 그 같은 어떠한 문화적 정서가 있지만 저는 중국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축구 찰 때 중국 응원하면 중국인이에요. 괜히 잘못되면은 저는 축구로 모든 걸 결정하기 자기들 때문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서 더 신경 쓰고 더 그러니까요. 꽁꽁 이게 쌀 수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0명이에요. 아주 그래서 뭐 다행이죠.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가 우리 그때 그 대구 힘내라고 했잖아요. 대구 진짜 더 힘내야 돼요. 댓글 예. 달렸더라고요. 좋아요 100만 번 날려보내고 싶다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 대구에서 진짜 듣는 청취자인데 정말 힘이 된다면.
끝나고 나면 그 대구에 떡볶이 먹으러 짜장면도 맛있거든요. 거기가 대구가 의외로 떡볶이와 짜장면이 맛있어요. 일단 대구를 갔다 오면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라며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요즘 그렇습니다. 대구를 갔다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톨게이트서부터 주민등록증 다 줬고 갔다 이제 그 사람 이제 조사해갖고 대구를 일단 들어갔다 나오면은 무조건 일단 가짜 뉴스 아니야? 아니야. 가짜 뉴스 지금 같은데? 우리 그 선생님이 저게요. 스스로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아니에요. 아니 뭐 대응하는 건 좋은 거죠. 네, 과잉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또 학부모님이 아빠가 대구 갔다 오셔갖고 애를 또 자가격리하고 2주 동안 안 보내주고. 이거 여기서 더 길어지면 큰일 나요. 네. 국가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그러니까요. 아유 곡소리 납니다. 이거를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네, 제가 실생활 밀착으로. 저 웬만하면 누구 원망하지 않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교적 편향도 없었는데 조금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종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코로나로 정말 이렇게 막 이 혐오 그다음에 뭐 차별 그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배타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까봐. 이거 없는 게 좋죠. 그래서 그쵸. 대구에서 마스크 2만 장인가? 5만 장을 상해로 보냈더니 상해가 마스크 50만 장. 20만 장. 10배. 웨이하이에서 웨이하이씨는 2만 장 보냈더니 상해는 50만 장. 상해는 50만 장. 그 왠지 아세요? 조공을 받지 않아서 조공무역 정신이 그게 있어서 원래 그래. 이제 조공이 그런 거잖아요. 조공무역 정신이 있어서 그래. 5만 장이면 대국은 10배는 줘야지. 그래서 50만 장. 진작에 좀 많이 좀 보냈을 걸 그랬어요. 50만 장 해가지고 막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시 그럼 본래 학습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돌아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 그거 일찍 이제 일어나는 중요하다. 거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점심 제때 먹이는 거. 저녁 똑같은 생활 규칙을 지키는 거. 이게 엄마들도 안 해지게 되거든요. 아빠들도 귀찮게 되고. 제일 뭐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그 아빠랑 가족들이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그 컴퓨터 세대해놓고 게임하는 집도 있는데 같이 아들과 아빠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서 비몽사몽이라 할지라도 같이 밥을 먹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안 갖췄으니까 아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제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인강을 얘기를 하고 실시간 강의도 해주고 다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 정보 기기가 너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얼마든지 인강을 이제 보는 척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떠한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적 양을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떤 학습 과제, 학원도 요즘 숙제 많이 내잖아요. 학교도 숙제 내니까 학습 과제를 이렇게 좀 체크해 주는 거.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하는 거죠? 저는 교과서를 다 안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일단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예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어려우니 과제라도 해라라는 걸로 좀 타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원 과제요? 학원 과제든 학교 과제든 과제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참에 운동과 독서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돼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갖고 생활을 집중 있게 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에요. 왜냐면은 정말로 뭐 저는 뭐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PC방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위험하거든요. 노래방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PC방이랑 노래방이랑 커피숍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학원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상당히 보장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면대면의 접촉을 좀 가능하면 좀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인 거고 다중이 밀집된 곳 자체를 피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요즘 사우나 안 가시잖아요. 찜질방 가세요 요즘? 전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되면 사실 그런 거 사실 끊잖아요. 이게 다 힘들어 하잖아요. 운동도 못 가죠. 네, 운동도 헬스장도 사실 못 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로드를 막 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목표를 심어주는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 좀 좋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해내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리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루즈해지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뭔가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체력적으로 뭔가 좀 긴장이 좀 된 상태의 육체적인 결이 만들어지면 3월에 바로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개강을 했을 때 학교가 그 개학을 했을 때 들어가서 바로 처음서부터 첫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 3주 내내 늦잠 자고 놀고 학습적인 형태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학교를 가게 되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선생님들도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주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3주가 딜레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때의 어떠한 3월 달보다 첫 계약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내 아이는 더 무너진 그렇죠. 상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이 더 강화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조금 고통을 좀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더더군다나 뭐 고1이다, 중1이다, 초1이다 이럴 경우에는 더 하죠. 1학년들은 다 힘든 거죠. 1학년 더 힘들 것 같아요. 1학년들은 많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생활의 안정, 그다음에 애가 공부를 안 하면은 같이 뛰기라도 하셔야 된다. 규칙적 생활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애가 어쨌든 그래도 내가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생활에 대한 어떠한 규율과 규칙성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이라는 게 성적이 떨어져서 치명적이에요가 아니라 그냥 애가 학교 가서 고생해요. 그게 문제인 거고 이 고생이 아이에게 자존감을 뭐 이렇게 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엄하게 학부모님들이 어떤 자녀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들을 같이 관리하시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좀 어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들으면 또 이제 들으시면 또, 강하게 또 다시 해야 한번 된다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마음가짐 제일 위험한 건 방치예요. 그렇죠. 근데 학부모님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또 나 진짜 그 생각에 되게 계속 들었어요.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혼자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 출퇴근 시간 바꿨어요, 선생님. 10시로. 다음 주부터 다 10시입니다. 10시부터 전화하라고. 적어도 10시에는 깨워주려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힘드네요. 지금 또 고3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고3은 그러니까. 진짜. 고3은 따로 시계가 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또 고3에서 또 학종 준비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게 그 일정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고3은 겹쳐요. 이거는 학사 일정이 뒤로 미룬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 좀 이중적으로 겹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번 고3 애들이 그 애들 아니에요? 1년 유예 되는 아이들. 너무 힘든 애들이죠. 왜? 요번 고3이 그 내신하고 수능이 다른. 네. 내신하고 수능도 다른데 심지어 학교도 연기됐어. 나 진짜 이 애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냥 가슴이 짠해서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고 아이들이죠. IMF 때 졸업한 대학생이네.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대를 밀착으로 해서 갑자기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IMF 때 졸업한 대학생이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에 있어서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세상이 힘들면 그 세대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세대들이 결국 적응력도 뛰어나서 그 동시대 위 아래를 다 섭렵하면서 안 그러던데 여기 우리 집은. 그리고 자주 웃으셔야 돼요. 네, 자주 웃으시고 운동도 좀 많이 하시고. 학원을 떠나서 솔직히 뭐 이렇게 바깥에 내보내는 걸 겁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2주 3주 동안. 야외는 괜찮지 않아요? 밀폐된 공간이 안 좀.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나가는 거를 겁내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 시국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높은 10단계의 레벨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니즈를 갖고 계신 분과 우린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이 방송은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학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는 학원, 뭐 휴원하는 학원 다 각자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상황에서의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만 그냥 예측해 드리는 거 외에는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 한도 내에서는 저도 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어디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학원을 오라는 게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학습 계획서라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2주 동안이라도 학습 플랜을 좀 짜주고 그렇게 해주는 부분도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계신 분들은 아이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아이하고 계획을 짜는 거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깨워놓고 나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거는 그 아이의 역량과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그 전에 아마 학원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주변의 어떠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이 결국은 필요할 때죠, 지금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저는 생활에서의 규칙성을 최소한 보장받고 그쵸. 보장시켜 줘야 된다. 그건 어른이 할 몫이다라는 거예요. 노는 거가 얼마나 금방 무너지는데요. 우리도 뭐 명절 지나고 나면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체가 포기할 무너지는 때.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왜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거 자꾸 이러다가 다시 그 봉두남발 유튜브로 돌아가겠다. 제 흑역사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제일 많아서.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다시 운동을 다시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체력하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 한 이틀 술 먹으면 뭐 확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정신도 막지 않고 그거랑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3월달 요 시기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씩 해주는 것. 적어도 오전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별표. 네, 오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오전에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 거기까지만 끌고 가면 된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습적인 부분에 관련된 뭔가의 성취를 원하신다면 그거는 과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 아이가 학습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 우리 아이는 아직 뭐 상위권도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혹은 우리 아이는 너무 저학년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독서라도 좀 철저하게 시키면서 규칙적인 운동이라도 해서 뭔가 개학 이후에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주 유용하네요. 책이라도 진짜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책이라도가 아니라 저건 소중한 건데 애들이 잘 안 읽어서 문제죠. 이렇게 뻥 뚫린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일주일 지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생각외로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어수선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 종식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어떠한 급식에서 지그재그로 급식을 한다거나 학교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열 감지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 동아리는 또 동아리대로 학사 일정은 학사 일정대로 움직여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없어요. 내 아이가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만들어서 보여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최소한 여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밀리면 애가 학습이 성적이 떨어집니다라고 저게 협박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애가 힘들어요 그냥. 그쵸. 애가 생각 외로인데 너무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아이가 힘든 것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왜 긍정적일 수 없냐면은 그것이 뭐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낼 거냐라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아이는 못 봐주는데 남의 아이들은 잘 봐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자기주도 능력이 있는 애잖아요. 독서실로 아버지 데리러 오라고 하잖아. 아빠. 그건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 우리 애처럼 깨워서 같이 앉혀놓으면. 아, 근데 물론 이제 초등이니까 이제 첫째, 둘째는 초등이니까 이 아이가 어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체육 시간. 뭐야 했더니 마지막 수업은 체육이야. 그래서 내가 귀엽네. 아 귀여워. 아니야 수학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해요. 근데 생각 외로 이게 왜 막상 해보잖아요. 왜 힘드냐면요. 학교 수업은 이게 이제 제 그 둘째의 주장이에요. 아니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수업도 하고 규칙적으로 쉬기도 하고. 아니 집에서 하면 계속 나 혼자 공부하는 건데 이건 정말 힘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도 4시 20분이야. 그때까지 네가 앉아서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이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네. 저는 못해요. 네, 왜냐면은 그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진행을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내면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생기는 거고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안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아이와 같이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그래도 내 아이의 신체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구나. 이것 정도만 하셔도 엄마로서 이게 이제 오늘 큰일 주제 하실 거예요. 밑줄 짝이네요. 그것만 해도.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맞죠. 중요한 건요. 2주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2주. 2주 정도면요. 보통의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공부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이 얘기는 거꾸로 아이들의 몸체가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조금은 긴장을 하시면서 생활 속에서의 모습들을 좀 잘 갖추어지길 바라고 이 방송이 그런 어떤 걱정과 공포를 주기보다는 좀 더 주의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라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은 아마 요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학사 일정들은 대략 윤곽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학사 일정에 관련된 방송을 또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뭐 예고를 했나요? 다음 주쯤에는 학사 일정을 좀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준비가 학교별로? 학교 계약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니면 공지가 나갈 교육부에서요? 거예요. 교육부는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고 그럼 해당 학교가 이제 학교 알림위에서 나오니까 교육부는 지금 현재 지침은 내렸어요. 뒤로 밀어라 그냥. 뒤로 밀어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각 학교별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상세 각 지침. 학교들의 플랜이 나올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일주일 앞뒀으니까 그럼 그것을 다음 주 중요한 적이네요. 네, 그걸 갖고 이제 같이 오늘 원래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취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주세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무엇인가? 책을 쓰죠, 차라리. 그거 답을 갖고 있으면 제가 책을 쓰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요즘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휴원 때문에 그 자기주도 학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책을 쓰면 첫 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생활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자기주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야 나중에 특별반으로 학습 그 교과 학습 커리큘럼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육뉴스 브리핑 많이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방송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중요하네요. 많이 하는데 진정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 모든 공부의 요체는 자기주도죠. 그게 없으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 수가 왜냐하면 가장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걸려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 닦는 게 이렇게 중요하대요. 손 닦는 그 손을 이렇게 잘 씻는 게 90%, 마스크가 5%. 그다음에 나머지 5%는 운이랍니다. 그래도 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손을 자주 씻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개인 위생 관리를 좀 잘 철저하게 해주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 시기가 좀 피곤해지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그 학부모님들의 건강도 많이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 뭘 받고 감사 인사를 잘 못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그 고3 무료 입시 컨설팅 정시 무료 배치 상담을 했는데 그 배치 상담을 한 이후에 제가 꿀을 받았어요. 그 학부모 직접 그 꿀을 받았는데 양봉하시는 분. 예, 그래서 제가 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꿀을 먹어보면 이 꿀의 퀄리티를 알아요. 근데 너무 좋은 꿀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건강을 잘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요텀에 또 감사 인사만 이게 또 방송 안 찍을 때 얘기해야 얼굴에 이런 게 안 나타 목소리만 나오지 어제 쑥스러워서 닭살 돋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럽네요. 네, 잘 얘기됐다고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뉴스 브리핑은 동영상 유튜브 안 찍으실 거예요? 이거 유튜브로 목소리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영상 찍을 때가 됐다 싶어요. 마스크. 아니 미리 이제 마스크도 벗고 화장도 좀 하고 세수도 좀 하고. 발행인이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발행인님의 미모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 이거 얼굴 가리고 방송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저는 안 가려져요. 가릴 수가 없겠다. 그렇죠? 안 가려져요. 가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훈쌤은 가려지더라고 보니까. 근데 화면 잘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안 나. 잘 나와요. 예. 아니 잘 나오는 얼굴이 있더라고. 네. 아니에요. 얼마나 웃긴데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십시오. 방송 내내 마스크 쓰시는 모습에 아주 진짜 감동했습니다. 발행인님은 철저하게 개인 건강을 잘 지키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거 얼굴 가리는 용으로 이게 네. 전혀 방역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연예인 마스크.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평가이사님, 손재현 평가이사님께서도 교육진담회 공식 평가이사시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비상시국이라 제가 목요일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조회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뉴스 브리핑 힘든 상황에서도 힘내시라고 코로나는 가라 이렇게 어떤 이런 주제로 뭔가 저희의 어떤 이런 목소리가 기분 좋게 만드셔서 바이러스를 퇴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든 그 대구 힘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 분들 힘내십시오. 고향도 힘내세요. 대구 비슷한 데 아니에요? 예, 전 고향 대구예요. 예. 저는 뭐 그 고향은 대구는 아니지만 제가 짜장면과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오늘 교육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